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상의 싱생송의 박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박혜상의 싱생송 바야흐로 2019년 12월 크고 작은 모임이 잦은 연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진행이 됐었던 박혜상의 싱생송 시즌2 대통령의 애창곡 편 그 이야기는 모두 마무리가 됐었고요. 오늘부터 연말 모임 대미 장식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2월 한 달에 걸쳐서 이야기를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86년에 이주호 한 곡의 노래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왠지 발표를 못해요. 뭔가가 허전하고 뭔가 하나가 빠진 듯한, 그러나 분명히 비어있는 그 무언가를 채워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쉽사리 떠오르지 않는 그 무엇, 그게 뭘까요? 이주호는 그 곡에 결국 몇 마디 말을 써놓질 못하고 망설임. 그렇게 망설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무려 2년의 세월이 그렇게 흐르게 됩니다. 뭐가 빠진 걸까요? 자, 이거 아주 좋은 곡임을 직감이라도 했나요? 주변에서 1988년 88 서울올림픽 때 배경음악으로 이 곡을 썼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래, 올림픽 기간 중에는 분명히 준비 기간에 완성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일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올림픽 준비 기간에 완성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그 노랫말이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대형 스포츠 이벤트인 88 서울 올림픽이라는 최고의 호기를 그냥 흘려버리고 맙니다. 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아요. 팔아먹었어야지. 어차피 먹고 살자고 하는 노래 아닌가요? 가수분들. 네. 이주호는 달랐습니다. 이거야. 자신이 이런 느낌을 받을 때까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노랫말로는 이 노래를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발표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그 고집, 문화예술인으로서의 당연한 자존심이라고 여겨지면서도 그래도 88 그게 어딘데 이런 아쉬움을 온전하게 털어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가슴이 많이 아팠겠죠. 근데 얼마 후에 운명적인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고 있던 이주호,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게 되지요. 그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항 근처의 작은 동네인데요. 환경미화원 아버지가 새벽에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린 아이 4자매가 농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는 사건입니다. 이게 세상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섬세한 이주호는 이내 두 볼에 댐이 무너진 듯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흘러내린 그 눈물이 악보에 다 젖어서, 옆에 두고 있던 악보에 다 젖어서, 또 신문에 다 젖어서 기사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 거기서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죠. 3살박이 막내 아이는 죽었고 위로 셋은 깨어났다는 이야기. 여러분, 3살박이 아이 하나만 세상을 버렸다고 3명이 깨어났다고 이게 다행인가요? 아니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들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노랫말이 단지 그 사건을 보고 생겨났다고 하면 이건 정말 뭔가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촉을 발동시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던 이주호. 신문에 그 한때나마 행복했었던 그 집의 방이 사진으로 걸렸었답니다. 신문에. 그런데 그 방에 액자가 걸려 있고 그 액자의 글귀를 이주호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액자에 적혀 있었습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 성경 문구가 이주호의 폐부를 정말 헤집어 놓습니다. 이주호는 그걸 보면서 이 세상을 버린 3살박이 어린아이, 그리고 그 집안에 한때나마 행복했던 가정이었지만 지금 와서 이렇게 큰 불행을 맞게 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범벅이 된 그 손으로 바로 가사를 써내려갑니다.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 할 일이 또 하나 있어. 그게 바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서 밝혀줄 것이야.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의 빛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 것이야. 뭐로? 우리들의 사랑으로. 이런 노랫말이 바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마지막 한 구절,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자, 여러분, 세계 3대 테너 하면은요, 루시아노 파발로티를 꽂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플라시도 도밍고를 꽂을 수가 있겠고, 또 호세 카렐라스, 이렇게 세 분을 들어서 세계 3대 성악가 혹은 3대 테너리스트, 3대 테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 호세 카렐라스가 전 세계의 노래를 담은 음반을 발표하는데요. 그 음반의 이름이 Around the World라는 음반입니다. 이 음반에 세계 각국의 노래, 각국의 정서를 담은 그런 노래를 넣다가 대한민국, 코리아. 그래, 한국의 대표곡은 어떤 게 있지? 한국 국민들의 가장 보편적인 정서 속에 있는 노래가 어떤 노래가 있지? 찾아본 끝에 결국 한국의 노래를 지명을 하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사랑으로입니다. 호세 카렐라스는 이 곡을 직접 한국어로, 한국민의 마음, 그 정서를 느끼기 위해서 한국어로 노래를 불러서 Around the World라는 그 음반에 노래를 싣게 됩니다. 전 세계에 이 노래는 알려지게 된 거죠. 정말 자랑스러운 곡입니다. 우리도 이런 곡을 갖고 있다고요. 이주호 씨와 함께 공연을, 콘서트를 같이 하면서 유난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아마 춘천이었을 겁니다. 가을 콘서트였어요. 제가 사회를 맡게 됐었고요. 앞에 여러분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상황들을 짧게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훌륭한 노래를 대중가요로, 우리 정서 속에 빛나는 대중가요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우리 민족들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 해바라기를 소개합니다. 하고 소개를 드렸거든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그게 야외 공연이었거든요. 준비된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해바라기의 등장을. 전혀 몰랐던 이런 사실을 제가 소개를 하니까 깜짝 놀라서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로 환영을 했다는 것. 잊을 수가 없는 콘서트 상황이었습니다. 공연이 다 끝났습니다. 이주호 선생 저쪽 멀리에서 나를 탁 바라보면서 엄지손가락을 바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해바라기의 멤버들도 정말 제게 와서 다들 정말 훌륭한 사회자다 하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요. 저 역시 굉장히 기분이 흡족했었던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연을 기획을 제가 했거든요. 그 이후로 정말 해바라기 하면은 자랑스럽게 우리의 노래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그룹으로 저 정말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저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 해바라기의 컨셉을 맞추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좋은 작품들, 좋은 프로그램들이 섭외가 들어오면
언젠가 다시 또 해바라기와 함께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날을 또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여러분께 해바라기의 진면목을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바라기의 노래를 하나하나 감상을 여러분들 해오셨는데 아마 이런 생각 가지셨을 거예요. 야, 해바라기는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을, 어쩌면 이렇게 부드럽게, 어쩌면 이렇게 감상적으로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 가슴에 쏙쏙 들어오게 우리의 이야기를 노래로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중심에 이주호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길래 그토록 섬세하고 그토록 정말로 넓고 깊은 감성의 샘을 가졌는지 지금부터 그 일일이 제가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는 1956년생이에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영아기, 즉 갓난아기 때부터 사실은 음악과 더불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년 시절, 소년 시절도 마찬가지 음악과 함께 보냈었습니다.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늘 음악적인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물론 음악을 아주 좋아했고 또 음악을 즐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타고난 염색체가 음악인으로서의 염색체다. DNA가 벌써 음악인이에요. 물론 후천적으로 본인이 열심히 음악적인 노력을 한 그런 그 결과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이렇게 깊은 감성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환경, 그 자라온 환경 속에 있었던 겁니다. 첫째로 어머니가 성악가였습니다. 메조소프라노를 하시던 성악가 어머님. 음악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주호가 우연히 기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본인이 치는 그 기타 소리에 본인이 반할 정도가 되었을 때는 이미 삶의 방향이 결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고 또 본인이 작곡한 노래를 본인의 연주에 맞춰 부르기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이주호. 1970년대 초에 명동에 있는 가톨릭 회관을 즐겨 찾게 됩니다. 그곳에서 인생의 향방이 결정이 되지요. 그 가톨릭 회관은 어떤 곳이었냐면 음악적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반 되면 어김없이 젊은 음악인들이 모여서 노래를 하고 음악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미래의 자신을 또 꿈꾸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음악으로 어떻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런 굉장히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이런 토론까지를 곁들여가면서 매우 희망적으로 아주 흥미를 느끼면서 보람차게 음악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런 음악 이야기를 하면서 뜻이 맞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유난히 친했던 친구들 바로 이정선.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정선 바로 그분입니다. 기타를 처음 배우신 분들은 이정선 기타 교본 안 만져보신 분이 없죠. 이정선. 그리고 환영애 씨, 또 김영미 씨 이런 가장 절친한 친구들과 함께 팀을 만들게 됩니다. 이른바 혼성 사중창단이 결성이 된 거죠. 자, 팀을 만들었어.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곡들은 물론 만들어 놓은 곡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선뜻 나서지를 못해요. 왜? 팀에 이름이 없어. 이름이. 그래서 팀명을 두고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4명이 모두 모여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해가면서 팀명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수녀님이 나타나죠. 그 수녀님은 그곳에 계신 분인데 이 콜레트 수녀님이 그곳에 계신 분인데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늘 박수를 보내고 온화한 미소로 지켜보던 그런 분이었어요.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시간을 맞춰서 함께 연주를 하고 또 음악적인 토론을 하고 우리가 음악으로 세상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세계의 평화를 주도해 갈 것인가 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콜레트 수녀님은 굉장히 흐뭇하고 흡족해 했었거든요. 그런 시간과 장소를 제공을 해준다는 거에 큰 보람을 느끼고 계셨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갑자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저 사실은요. 우리가 팀을 이렇게 결성을 했는데 그 팀명이 마땅한 게 없어요. 팀명이 안 떠올라요. 세상에 별걸 갖고 다 고민을 하시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소중한 꿈을 키워가고 있는 이곳의 홀 이름이 바로 선플라워 홀입니다. 해바라기 홀이에요. 해바라기! 그거 괜찮겠는데? 어때 해바라기? 괜찮죠? 괜찮죠? 오케이 해바라기. 이렇게 해서 혼성 사중창단 해바라기가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진귀한 노래들을 하면서 연주하고 노래하고 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교류를 하면서 참 아름다운 시간.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시기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최초의 전성기였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만큼 많은 사랑을 얻었다는 것보다도 자신의 음악을 자신이 서로 모여서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최초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가장 인생에 아름다웠던 빛나던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접어두고 이제 이주호가 군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주호는요, 생각한 끝에 해바라기에 그야말로 영원불멸한 그런 팁으로 남아주기를 바라면서 아주 훌륭한 한 멤버를 영입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광조였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광조. 이렇게 이광조 씨가 해바라기의 후속 멤버로 영입이 되면서 다시 해바라기는 활동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이주호 씨는 군 입대를 하게 됐죠. 자, 입대를 하고 해바라기를 꿈속에 그리다가 군복무를 마치고 그렇게 꿈에도 되뇌이던 해바라기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엄청난 실망감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사실 제대했을 때 해바라기가 거의 해체 위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이유에 관해서는 다 이렇게 묻어두고요. 중요한 것은 마음에 너무나 큰 실망감을 안게 됐다는 것. 그래서 이주호는 결국 한국의 노래를 작곡을 해서 솔로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혼자 노래하는 가수로. 그때 발표를 하고 데뷔를 하게 된 1981년도의 노래가 바로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 노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식 때 그 배경음악으로 이 노래를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이 노래가 또 합창단에 의해서 또 불려지기도 하고 말이죠. 행복을 주는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애창곡 넘버 원으로 행복을 주는 사람을 서슴없이 꼽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행복을 주는 사람, 이 노래가 또 한 번 최고의 화제에 올랐었던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한석규 씨와 이재훈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파발로티. 영화 내용은 이랬죠. 한석규 선생, 음악 선생님. 학교에 부임을 해갔는데 이 고등학교 고삐리 한 친구가 이재훈이란 친구인데 불량 학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엄청난 성악에 관한, 음악에 관한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친구예요. 길들이잖아요. 다듬잖아요. 고치잖아요. 못 쓰게 된 걸. 그래가지고 다시 그 성악 능력을 키워가지고 전국 성악 경연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고 거기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결국 그 친구는 성악가로 활동을 하게 되는 이런 어떤 그 선생님의 교육자적인 자질을 보여주면서 예술 문화를 함께 만들었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파발로티 제목은요. 근데 이 영화는 실제로 성악가 김호중 씨의 실제 사연을 영화화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 영화 속에서 이재훈 씨가 성악가로 다시 성악가 학생으로 거듭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행복을 주는 사람 이 노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최소한 영화 감독 그것도 음악을 만드는 영화 감독이 이 노래를 캐스팅을 했다는 이야기는 영화 음악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매우 훌륭한 작품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작품을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던 그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을 선곡을 한 것이죠.
이주호는 결국 이 노래를 가지고 솔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이 따르게 됩니다. 이야, 이주호 정말 보통 아니야. 노랫말도 노랫말이고 멜로디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정말 그 깊이, 감성의 깊이가 한도 끝도 없는 사람이구나. 저 깊은 감성의 샘에서 노랫말이 나오고 멜로디가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악상이 나오니까 그 악상 속에 또 자신의 고집만큼이나 정말 자신의 느낌이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을 마음으로 챙겨 넣어가지고 한 곡의 노래가 완성되는 과정. 여러분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88 올림픽도 그냥 넘겨버릴 만큼, 그럴 만큼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고집이 강했던, 자존심이 강했던 그런 이주호. 당연히 최고의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많은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한껏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노래를 합니다. 없어. 무슨 얘기예요? 주변이 없는 거예요. 해바라기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같이 함께 했었으면 더 좋겠다. 팀이 결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료를 한 사람 물색을 해서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 파트너가 바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미성 가수로 이미 소문이 나 있던 유익종 씨입니다. 그린빈스라는 팀이었죠. 푸른 콩 출신의 유익종 씨. 이렇게 두 분이 다시 음악적으로 마음을 맺고 결성을 하게 됩니다. 해바라기의 재탄생이 되는 거지요. 유익종 씨 여러분 잘 아시죠?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이 해바라기로 결성이 되고 다시 태어난 해바라기는 정말 넘치는 창작력으로 멋진 곡들, 참 아름다운 곡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귀엔 너무나도 아름답게 얹혀져 있는 그런 주옥 같은 명곡들이 막 쏟아지게 되는 거죠. 해바라기 시대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 곡들을 우리는 지금도 정말 함께 들으면서 이렇게 문화의 깊이를 같이 향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바라기. 대단해요. 자, 여러분 오늘 소개하는 노래가 연말 대미 장식곡 첫 번째 이야기로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는데 이 노래는 1989년에 발표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그런 불후의 명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세 카레라스가 한국의 대표곡으로 선정을 해서 한국으로 발표를 했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또 그런가 하면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을 만큼 아주 진실되고 깨끗한 노래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2001년에는요. 키예프 국립 오케스트라의 For the Peace라는 음반의 수록곡으로도 이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작품으로 거듭나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주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히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라고요. 그래서인지 365일 1년 내내 이 노래를 우리 국민들이 즐겨 부르고 그리고 또 함께 감상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특히 연말이 되면 이맘때 크고 작은 각종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 모임에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합창곡으로 늘 이 노래가 불려진다는 사실. 가장 많이 대미를 장식하는 합창곡으로 불려진다는 그 명곡이 오늘의 노래 사랑으로입니다. 정말 국민 가요의 반열에 올라있는 그런 노래죠. 자,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연말 대미 장식곡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전해드렸는데 야 그랬어? 이런 거였어? 생각이 되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큰 힘이 됩니다. 박혜상의 싱생송 통틀어 41번째 이야기 연말 모임의 대미를 장식하는 노래들 그중에 첫 번째로 해바라기 사랑으로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연말 모임 대미 장식곡 과연 또 어떤 노래가 나올지 두 번째 노래 이야기를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 모두 아시는 노래잖아요. 저랑 같이 부르는 대미를 장식하는 노래니까 모두 함께 사랑의 마음을 모아서 큰 목소리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